세월이 참 빨리 가죠, 그죠? 빨리 안 가?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 뭐 1학년은 잘 모르겠지만 4학년은 옆에 있지만 3명 4학년이 지금 옆에 있는데 벌써 내가 4학년 내일 모레 졸업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만큼 세월은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 그대로 프레시면 신선한 1학년인데 조금 지나보세요. 벌써 4학년이 돼 있어. 이제 취업 준비해야 돼. 발등에 불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세월은 우리가 이 달력이라는 걸 정해놓지만은 그냥 유수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지나고 나면 그래요. 90, 100살 된 분들도 인생이 짧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세월은 빨리 흐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을 가장 알차고 보람되게 보내야 된다 하는 생각이 그때서야 든다면 그때서야 50, 60 돼서 그때는 늦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배학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재배학의 개념 그리고 작물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죠? 별로 좀 시원찮은데 대답이. 자, 그럼 한번 해봅니다. 작물을 크게 분류하면 가장 우리가 일반적 분류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장 많은 거. 주로 가장 많은 게 전분류 작물이죠. 가장 많이 섭취하잖아. 그죠? 거기에는 뭐가 있다? 벼, 보리, 밀, 호밀, 귀리 이런 애들이 들어가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감자하고 고구마도 사실 전분 작물입니다. 그렇게 분류하면 일반 이용 형태별로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종류가 많다 할까 소비가 많은 쪽으로 갑시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응? 좀 자신 있게 크게 얘기해 보자. 지난 시간에 했잖아. 식용작물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식용작물에서 전분을 이용하니까 전분작물 얘기를 했고, 그죠? 벼, 보리, 밀, 콩 다 했잖아요, 그죠? 콩은 지금은 또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콩은 단백질 작물입니다. 단백질이 많은데 40% 단백질이었어. 우리나라에는 거의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는 품종 6종을 해서 GMO죠. 그래서 지금 기름 작물로 기름이 오일이 6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절 때 보면은 콩기름 나오죠. 엄마나 할머니가 콩기름 가지고 무치고 하잖아. 그 콩기름이에요. 콩기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름 쓰던가요? 네. 카놀라유. 카놀라유. 네. 영어랑 크놀라 이렇게 얘기하죠. 크놀라유하고 그 다음 해바라기, 그 다음에 팜유 이런 게 뭡니까? 다 기름이니까 기름 유자를 써서 유료작물이라 한다 했잖아. 그죠? 이런 애들. 그러니까 거기에 참깨, 들깨 이런 애들도 기름 짜는 거는 거기에 다 포함된다. 유채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죠? 네, 그런 작물들이 유료작물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은 거의 난론 섬유지만 과거에는 목화를 주로 많이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불 솜도 그렇고 안에 옷감도 그렇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무슨 작물이다? 섬유류 작물이다. 그죠? 거기에 땅나무, 다음에 보여줄게요. 사진은 땅나무. 근데 이제 뽕나무는 들어봤나요? 처음 들어. 그러면 뽕나무처럼 생겼는데 나중에 보여줄게요. 거기에는 이제 줄기가 아주 스트롱해. 이 줄기 껍질을 벗겨서 거기에 섬유를 채취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하느냐? 맨 바깥쪽에 피막이 있으면 그 제거를 해. 제거를 하고 그 안쪽에 섬유로 된 부분만 채취를 해서 옛날에는 옷감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창문 하면은 유리를 쓰죠. 과거에는 창호지라 그랬어요. 문에다가 종이를 발랐어. 그 종이. 그리고 이제 이게 글 쓸 때, 편지, 서신, 문서 만들 때 그 종이 제지 원료로도 사용을 했다 이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섬유류 작물로 가장 많은 게 목화였죠, 그죠? 예, 목화가 가장 많이 소유했다. 섬유류 작물. 그 다음 또 다른 게 있죠? 기호작물. 기호류 작물이 사실은 경제성 면에서는 실제는 거의 전분유 작물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걸로 하면은 전분유 작물이 당연히 1등인데 기호류 작물은 이게 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으로 또는 부피 중심으로 했을 때 가격이 가장 비싸. 거기에 뭐가 들어있죠? 커피. 담배는 좀 나중에 하자. 몸에 안 좋은 건 나중에 하고. 차, 녹차 있죠? 녹차, 코코아, 커피. 그죠? 커피도 종류가 아주 많죠? 지금 커피가 어느 정도로 많이 소비되느냐 하면 1년에 여러분들 커피 몇 잔 정도 마신다고 봐요? 300잔. 300잔. 젊은 사람은 그래 마시. 그러니까 평균을 해버리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커피를 또 잘 안 드시니까. 그죠? 그래서 라면은 우리 줄로 가면 안 되거나 빨리 지나가. 늦게 와갖고 일찍 지나가면 다 나온다. 자, 그러면 라면은 1년에 우리가 70 몇 개를 소비를 해요. 국민 1인당. 거의 한 80개 정도 소비를 해요. 그럼 우리 국민이 5,200만이잖아. 그럼 5,000 인구도 안 그래도 줄어드는데 깎으면 안 되는데 늘리가 6천만으로 합시다. 그죠? 그 6천만이 1인당 100개를 소비한다 가정하면 그게 여러분들 계산됩니까? 지금 한번 계산 한번 해봐요. 누구야? 65 캔 사람. 응? 누구? 손 들어봐. 65개야? 확실해? 대단한데. 이제 뭐, 동그라미 교수만 탁 하면 탁. 자, 6개 오고 7번째 딱 오면은 몇 번째 자리다? 그럼 처음부터 아까 동그라미 4번째, 3개 오고 그 다음 자리. 4번째 자리는 얼마다? 그 다음에 3개 더 붙여서 7번째 자리는 100만. 그 다음에 3개 더 붙여서 10번째는 10억. 그 다음에 3개 더 붙여서 13번째 자리는 조. 야, 잘하는데 박수 한번 주고. 이걸 평소에 여러분들 실천을 해놔야 돼. 그럼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면 좋다. 인구가 이제 6천만이다 가정하고 좀 높이보자 이거지. 그래서 출산율도 높이고 6천만 곱하기 뭘 하는 거죠? 1인당 100개 하면은 6천만 억 10억 되겠죠? 동그라미 2개 더 붙잖아. 그럼 60억. 정확히 말하면은 한 40 몇억 개 정도 나가죠. 그러면 라면 쪽에 업계에 종사하는 업체, 종사하는 업체, 경영하는 업체가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죠? 알잖아, 라면 업계. 그럼 국내에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로 또 수출도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렇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억 개 정도 생산한다 하면은 가격이 만약에 10원 차이가 나면 얼마예요? 100억 차이 나죠. 그죠? 그래서 라면 같은 경우에는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이런 이원 가지고 따져. 그게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소비하는 식품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기능성 있죠? 예를 들어서 도라지가 기관지 천식에 좋다 하면 도라지 고기능성 라면이다 이러면은 비싸게 받아야 되겠지. 그죠? 아, 그런 거요. 그럼 라면 하나에 예를 들어서 원가가 600원, 700원이다 하면은 1,000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도라지는 비싸잖아. 그럼 2,000원 받아야 되겠지. 그죠? 그게 뭐예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웰빙 산업, 웰빙 식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물을 지금 재배학을 하는데 지금 전분유 작물 했고, 그 다음 섬유류 작물 했고, 기호류 작물 하죠. 그죠? 그죠? 그럼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어디에 조언했잖아. 그래, 건강기능성 이쪽을
약용작물이라 그래요. 약용작물. 그럼 약용작물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한번 대봐요. 도라지. 어? 도라지. 야, 눈치 빠르네. 도라지. 그 산삼은 인삼이 씨앗이 산에 있어서 자랐기 때문에 뭐 산삼도 그렇긴 합니다만 그냥 인삼으로 통칭하면 돼요. 인삼 또 더덕. 자양 강장 효과 있죠. 그죠? 또 생강. 근데 생강은 열을 이제 몸이 참 냉한 사람들을 이제 히팅하는 데는 좋아요. 혈액순환 좋고 한데 이거를 생강을 과연 약용작물로 분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식용작물 중에서 생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향도 내고 맛도 내죠. 그럼 향신료로 분류할 것인가?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양념 조미로 쓰인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 산수유. 산수유 꽃만 봤지 열매 봤나? 산수유는 정말 대단한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다 하려고 하면 오늘 다 못 끝나니까 산수유, 오미자, 칡도 사실은 양리성이 좀 많아요. 근데 칡을 어디에 또 분류할 거냐는 또 얘기가 다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기효로 작물 다음에 약용작물로 이용된다. 그 다음에 요즘 한창 핫한 거 있죠. 여러분들 밥 먹으면 반찬 먹는데 반찬이 좀 그냥 맹성맹성하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뭔가 추가해서 먹죠. 뿌리 먹죠. 아니면 엄마가 저 시금치 나물 무칠 때 뭐 넣죠. 맛나라고. 그럼 어떤 거 넣어요? 응? 조미료 넣죠. 근데 조미료는 케미칼 말고 화학 말고 우리가 내추럴한 걸로 가자 이거지. 응? 향신료 넣지. 그 고춧가루도 넣고 고추 그죠? 그 다음 그래 그 찌개 같은 거 끓일 때 후추도 넣고 산초도 넣고 하잖아. 그런 것들이 어떤 작물이다? 향신료 작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맛도 내고 향도 내는 그걸 이제 향신료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려고 하면 양분을 뿌리에서 흡수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럼 토양이 어느 정도 제공하지만은 토양 말고 우리가 비료라는 걸 투입을 한다 했죠. 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된다 했잖아. 그죠? 그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작물을 성분을 어떤 성분이라 한다 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분. 그게 필수 성분이지. 그래서 필수 원소라고 하잖아. 그죠? 그럼 필수 원소 중에서 작물이 많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성분이 뭐라 한다, 그걸? 다량 원소. 그죠? 또는 대량 원소 이렇게 말하고 적게 소비하지만 필수적인 거, 그걸 뭐라 한다? 미량 원소 또는 소량 원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럼 다량 원소에는 뭐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 9가지가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오래 했어요? 촌에서 기억나나요? 뭘로? 스피카로 이장님이 우리 동네 새색지 시집 온다, 가마 타고 시집 온다 했죠. 그죠? CHON, 촌, 스피크, SPK, 그죠? 칼슘, 가마, 마그네슘, 그죠? 여기까지 9개 다량 원소 또는 대량 원소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적게 소비하지만 그래도 필수적인 거, 미량 원소 또는 소량 원소는 뭐라 한다? 북연구라는 애가 뭐 한다? 철이 들어서 FE, 막 몰아간다. 북연구, 붕소, 염소, 구리, 철이 들어서 철, 막 몰아간다. 망간, 몰리브덴, 아연 됐나요? 7개. 그래서 합쳐서 16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다음 주에 시험이죠? 그럼 지금 내가 뭘 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감이 쫙 오죠, 그죠? 이게 핵심이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토양 속에서 이렇게 양분을, 케미칼을 공급하는데 토양 속에 그 자체에 이 엘리먼트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또 공급해 줘야 되는 게 있다. 비료로서, 그죠? 비료로서. 그건 비료로서 주로 공급해 주는 게 비료의 3요소 또는 4요소, 5요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비료의 3요소가 뭘까요? NPK. 우리말로 하면 질소, 인산, 카리. 됐나요? 카리를 칼륨이라고도 합니다. K로 쓰죠. 그죠? 그 다음 4요소 하면 칼슘이 들어가겠죠. 그죠? 5요소 하면 마그네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농업 경영을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배를 재배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성분을 조사를 해서 토양을 이제 조사를 하는데 성분이 부족하다면 그 성분을 보충해 줘야 되겠죠. 그걸 어디서 하느냐면 이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를 다 해놔서 모든 작물별로 비료 성분이 토양이 어떤 조건이고 비료가 얼마나 필요하다 해서 처방을 다 해놔서 그걸 흙토람, 소일, 흙토람이라는 데가 있어요. 흙토람 다음에 봅니다. 흙토람에 가면은 12처방을 다 내려줘.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 가죠.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 뭐 합니까? 처방 다 하죠. 그죠? 기침 가래 나면 야가 어디가 아프다. 다 이제 검사를 해서 처방을 내리죠. 어떤 약을 먹으라, 어떻게 해라 하듯이 이제 벼농사 또는 배, 요즘 배꽃 이화가 많이 펴 있죠. 그죠? 배, 그 다음에 복숭아, 딸기, 참외, 멜론, 뭐든지 고추 이런 것들을 재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연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연구는 이 농촌진흥청이 전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미국에 가면 USDA ARS가 있어요. USDA 알죠? USDA 처음 들어? US는 미국이겠죠. 그죠? DA는 Development, 발전이겠죠. Agriculture, 농업 분야에 ARS가 있어요. 그러면 A는 Agriculture, R, Research and Service라고 되어 있어요. USDA 미농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ARS는 연구기관을 말하죠. 우리는 이 RDA고 Rural Development of Administration 됐죠. 미국도 Administration이겠죠. A가 그죠? 그러면 여기서 농촌진흥청 RDA 여기서 농업연구를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다. 여기는 토양에서부터 그 다음 기후변화 작물연구, 그 다음 축산, 원예작물, 뭐 양봉, 양자 모든 걸 다 합니다. 4개 기관이 있어요. 4개 기관에서 수행을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농업연구사 시험 쳐서 합격하면 거기에 6급 내지 7급으로 임용이 되면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는 거죠. 거기에 스마트팜부터 오만 개 다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작물을 분류를 했는데 향신료까지 했다. 그죠? 기혈 작물 했고 향신료 했잖아. 그 다음 뿌리에서 이제 우리가 케미칼 외에 작물을 가지고 뭔가 한번 비료를 활용해보자 하는 작물이 있어요. 그건 처음 듣죠. 그죠? 그걸 이제 일명 풋거름, 풀을 때 베어서 토양에 투입하는 거예요. 그걸 풋거름 작물, 라이팅 해야 됩니다. 풋거름 작물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이제 화학비료 대신에 이걸 재배를 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자운형, 혈이배치, 요즘 뭐 호밀도 들어갑니다만, 호밀, 이런 애들, 살갈키, 이런 애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대체로 이제 콩가 작물이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럼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콩가하고 벼과하고 여러분들 벼콩이 있다. 그죠? 나중에 실물을 봐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할 거니까 보여줄 거예요. 먼저 내가 간단히 얘기를 하면 콩가는 잎이 통상적으로 타원형이거나 넓어요. 근데 벼과는 주로 길쭉해 잎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벼과하고 콩가. 벼과를 벼화자를 써서
한자어로는 화봉과라고 얘기하고 콩은 콩두자를 써서 둑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벽과하고 콩과를 이렇게 구분을 한다. 통상적으로 공중에 있는 질소. 자, 그러면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빛을 공부를 했죠. 그죠? 광을 공부를 했잖아. 그죠? 태양에서 오는 빛 중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빛은 뭐다? 적색광하고 청색광이라 했잖아. 청색광이 광합성 효율이 높고 적색광하고 같이 조사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 얘기까지 다 했죠. 그죠? 그걸 이제 가시광선, 비저블 라이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이다 했죠. 그죠? 그리고 물의 얼굴 몇 가지 얘기했죠? 고체, 액체, 기체 했죠. 얼음이 되면은 고체가 되고, 증발하면 기체가 되고, 액체 상태로 있으면 액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흡수하는 형태는 거의가 작물은 액체 상태로 흡수를 하죠. 거의 뿌리를 통해서. 그죠? 잎을 통해서도 하긴 합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액체 상태로 흡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물에 관해서도 공부를 했다. 그죠? 근데 이제 기체에 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기체에 관해서 얘기하면 대기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응? 크게 얘기해봐. 자신감 있게 질서라 했지. 질서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 창문 좀 열어버려. 지금 여러분들 못 느끼죠? 지금 CO2 농도가 여러분들 지금 들어올 때부터 지금 한 25분 지났는데 지금 아마 내 생각에 한 3000 ppm까지 올라갔어. 원래는 400 ppm이었어. 그럼 대기가 CO2가 지금 400 ppm 지금 조금 상회하고 있어요. 417 ppm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아주 지금 지구가 위기입니다. 자, 어쨌든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게 질소예요. N2. 그럼 여러분들 과자, 스낵 사면은 볼록하죠? 거기 안에 뭐 넣을까요? 그럼 질소를 왜 넣을까요? 반응성이. 응? 반응성이. 좀 크게 얘기하자. 반응성이 없어서. 반응성이 없어서? 일단 1차적으로는 그거 얘기하기 전에 구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게 뭘까요? 산소.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이마시는 건 뭐예요? 필요한 게? 산소예요, 산소. O2. 그죠? 원자 번호 8번, 분자량 16. 그죠? 그 다음에 많은 게 뭘까요? CO2. 그럼 CO2로 이산화탄소예요. C, O2, 탄소 하나, 산소 두 개, CO2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퍼센트 개념이 아니에요. ppm 단위예요. 그러니까 417 ppm 뭐 하니까 그럼 0.0417%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주 낮은 단위 농도지만은 이게 지구를 온난화 시키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한다 이거지. 기여를 한다? 뭐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문제를 낳는다니.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우리 겨울에 비닐하우스 치잖아요. 비닐하우스 지면 그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지, 그죠? 그게 왜 그렇죠? 1차적으로 바깥에서 온 찬바람을 나가주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에 있는 열을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죠, 그죠? 복사열을. 그러니까 안에 열이 가두어진다는 거예요. 가두어지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면 대기층에 전체적으로 CO2가 딱 이렇게 비닐처럼 막을 형성해버리면 복사열이 바깥으로 못 나가죠. 못 나가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남북극의 빙산이 녹겠죠. 녹으면 바다 수면이 해수면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그러면 해안가가 어떻게 돼요? 전부 물에 잠기겠죠. 잠기면 인간이 살 자리가 있다 없다. 그 온도가 높아지면 그 빙산이 녹는 것 뿐만이 아니고 해수면의 바다에 있는 바다 속에 파도가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부나요? 바람이 뭐가 바람을 만드나요? 기압차. 기압차죠. 그 핵심은 뭐예요? 바다
물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아래쪽에는 차고 위에는 따뜻하죠. 여기서 순환이 되면서 파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바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원리는 그런 거예요. 핵심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온도가 높아지면 이 운동이 더 많이 되죠. 많이 되니까 해수면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바람도 태풍도 더 많이 만들어진다.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질소가 가장 많다. 그러니까 78%가 질소예요. 그럼 과자 봉지 속에 질소를 왜 넣겠느냐? 이 산소는 숨을 쉬는데,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숨 쉬는데, 호흡하는데 필수적인 게 산소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미생물도 생물이죠. 그럼 미생물이 예를 들어서 과자를 스낵을 만들었다 하면 얘가 미생물 균은 어디든지 분포를 하잖아. 지금 여기에도, 그죠? 여기도 있어. 그러면 얘가 산소를 먹으면 자라겠지. 정식을 하겠지. 그런데 질소를 먹고는 못 자라지. 그러니까 산소를 딱 빼고 질소를 딱 충전시켜 놓으면은 얘가 못 살겠지. 그죠?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질소 가스를 충전시켜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 거하고 이렇게 마찰이 생긴다. 운반 과정이라든지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쿠션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또 질소를 충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한다 이 말. 근데 말입니다. 그럼 질소가 공기 중에 그렇게 많은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비료의 첫 번째 성분이 뭐였어요? 질소 N이잖아. 그럼 공기 중에 그렇게 많은데 78%는 되는데 저걸 그냥 쓰면 되지. 왜 우리가 비료로 뭐 어떻게 합성을 하고 어렵게 해야 돼? 식물지가 모으면 되지? 못한다 이거. 뭐가? 식물이 그거 못하는데 아까 콩과 얘기했죠. 콩과. 콩과는 뿌리에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 라이조비움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그럼 얘는 뭘 하느냐 하면 질소를 지가 잡아서 바디 몸체를 만드는데 활용을 해. 그리고 콩이 또 단백질이 필요할 때 보내줘. 콩은. 그래서 이 콩은 공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벼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면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면 야, 그러면 벼도 콩처럼 뿌리 혹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양분을 흡수하면 질소 비료 안 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만들면 노벨상 그냥 바로 따겠죠? 전 세계적으로 비료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자, 단순적으로 얘기할게요. 벼 재배한다. 시바르당 300평당. 300평 몇 제곱미터죠? 응?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당 질소 몇 킬로 정도 줘요? 평균적으로. 9킬로 정도 줍니다. 9킬로. 그러면 물론 고품질 쌀 생산할 때는 얘기 다르고 통상적으로 9킬로 정도 준다면은 자, 우리나라의 논면적이 지금 벼 재배가 73만 헥타르 정도 하지만 머리 아프니까 일단 100만 헥타르 잡습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빨리 계산합니다. 그럼 100만 헥타르 정도 우리나라 벼를 재배하면 비료가 얼마나 필요할까? 지금 바로 계산해 봐요. 바로 계산 안 되지. 자, 바로 계산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100만 헥타르다 하면은 지금 우리 단위가 9kg라는 거는 아까 몇 아르에 9kg였죠? 시바르죠? 시바르는 지금 헥타르 단위로 얘기했잖아. 우리가 100만 헥타르 농사 짓는다 가정하면, 그죠? 맞죠? 그럼 요걸 단위를 헥타르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시바르는 1헥타르에 몇 분의 몇이다? 10분의 1이잖아. 그럼 1헥타르에
질소가 90kg 필요하죠. 10R에 9kg니까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럼 90kg, 머리 아프니까 100kg 갑니다. 100kg. 그러면 100만 헥타르, 1헥타르에 100kg 하면은 그러면은 비료, 질소 비료로 몇 킬로 줘야 됩니까? 질소로 줬을 때. 100만 곱하기 100 하면 되잖아. 반올림 했어. 그러면 얼마? 100만, 1000만, 억이죠. 1억 킬로. 1억 킬로는 개념이 안 와. 뭐 개념이 온다 손 치더라도, 그죠? 그러면 우리가 비료 한 프로 일단 돈으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100만 킬로그램이 필요하죠? 그럼 비료, 요소 비료로, 질소는 요소란 비료 그래듈로 나와요, 입자로. 그러면 20kg가 한 포예요. 이해됩니까? 한 포. 그럼 좋다. 그러면 요걸 20kg 포대로 나누면, 그러면은 20을 나누면은 100만을 2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5만이죠? 5만 포대예요, 5만 포대. 맞나요? 계산 맞나? 100만이 아니고 아까 100억 킬로였나? 1억 킬로였나? 1억 킬로인데 이걸 20으로 나누면 500만이죠. 500만 포대죠. 그럼 우리 국민이 5천만 잡고 10명당 한 포대를 질소를 필요로 하죠. 배재배하는데. 그죠? 그럼 한 포대의 가격이 지금 정부 지원금이 있어서 좀 싸지만은 평균 2만 원 정도 합니다. 원래는 원가로 치면. 그러면은 여기다가 2만 원 곱하면 얼마예요? 500만 곱하기 200만. 동그라미 4개 붙여야 되겠지. 빨리 계산해. 아이, 쉽잖아. 500만, 그 다음에 5천만, 5억, 그 다음, 5천만, 500만, 5천만, 5억, 50억, 500억, 250 하니까 1000억이지, 1000억. 그죠? 그렇잖아. 그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뭐, 엄밀히 말하면 한 700억 정도 되지만, 거의 질소비료만 해도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럼 전 세계의 비료 재배 면적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머리 아파지지. 우리나라 배 재배 면적이 73만 헥타르인데 100만 헥타르라고 가정하니까 얼마예요, 비용이? 약 1000억이잖아. 700억인데 1000억 하자고, 계산상.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배 재배 면적의 몇 프로 차지한다? 0.7%죠. 1% 조금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얼마예요? 그럼 또 100 곱해야 되겠죠? 그럼 1000억, 조, 10조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하면 10조 원이죠. 10조의 요소 비료가 벼 재배만 필요하다 이거예요. 벼 재배만. 그러면 이걸 벼에다가 요소 비료 안 주고 그냥 지 자체적으로 공중에 있는 질소를 똑같은 질소니까 이용을 해서 벼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육하면 노벨상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노벨상 한 100개는 받겠죠? 100개 못 받을까? 8개도 남지. 그게 육종의 힘입니다. 그런 큰 꿈을, 원대한 꿈을 꾸보라고. 지금은. 그래서 이 작물을 전체로 글로벌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1학년이니까 원대한 꿈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영어로 어떻게 하죠?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Youth, be ambitious.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는 그 창한 그런 꿈을 꾸고 3학년 때부터는 현실적으로 탁 들어가는 게 그런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작물 분류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그죠? 자, 기호를 작물 했죠, 그죠? 향신료 작물 하고, 그 다음에 향신료 하고 나니까 비료로 이용하는 작물, 그걸 어떤 작물이라 한다? 질소 비료, 화학 비료 대신에 작물을 심어서 비료로 활용하는 것. 풋거름 작물. 옛날에는 한자어로는 녹비 작물, 소위 그린 매뉴얼, 녹비 작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한자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말을 쓰자 해서 풋거름 작물 이렇게 씁니다. 됐나요? 아, 여기는 뭐가 있다고? 호미는 좀 사실은 화분 깔아서 좀 빼는 게 좋아. 나는 그 동의 안 해. 콩가도 포함되지. 근데 콩은 사실 그름으로 쓰기는 아깝잖아. 콩잎도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 있고, 그럼 콩은 열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용으로 바로 하잖아. 그런 게 있으니까 아까 자운형, 혈이배치, 살갈키, 얼치기, 완두, 삭고 이런 콩가 작물들을 활용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걸 이제 비료까지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풀만 먹고 사느냐, 고기도 좀 먹자, 그죠? 나는 그 육식 안 합니다만 어쨌든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은 고기 개가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 고기로 나오는 동물이 먹는 작물을 뭐라 한다? 사료작물이라 한다. 그럼 사료작물 뭐가 있다? 옥수수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지는 거야. 이제 일반적인 분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옥수수는 사료작물로 분류를 안 합니다. 식용입니다. 그냥 전분유 작물입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보면은 사료를 가장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료작물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재배학 시험을 친다, 공무원 시험 치면 아주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이 가장 잘 헷갈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사료작물이다. 그렇게 인지를 해놓고 접근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사료작물에는 옥수수 있고 또 뭐 있다? 이 또 볏짚 익하면 또 얘기가 달라. 작물을 물었거든. 그럼 볏짚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배를 수확하고 나면 짚이잖아. 그러니까 작물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벼로 해야지 볏짚 이렇게 분류를 안 된다 이 말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알팔파 누구야? 목초의 여왕. 미국 가서 모르겠으면 뭐라 한다? 알팔파다 이 하면 될 정도로 재배 면적이 많다 이거예요. 옥수수 알죠? 해바라기 알죠? 콩 알죠? 벼 알죠? 보리 알죠? 보리는 거의 안 심으니까 밀 알죠? 그죠? 다 아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알팔파 그만큼 많이 심긴다. 또 알팔파 특징 하나 얘기하면 뿌리가 아주 깊게 내린다. 1.5m까지 내린다. 깊게 내린다. 이걸 어떤 작물이다? 심근성 작물이다. 뿌리가 아주 얕게 내리는 작물을 뭐라 한다? 청근성, 얕을 천자를 씁니다. 하늘천이 아니고 얕을천, 청근성 작물 이렇게 말하는데 요 용어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잡고 가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했다. 그러면은 사료작물이 그것만 있느냐? 지금 아주 다양하게 많아요. 짠디 여러분들 골프 뭐 방송 보면은 짠디류에 속하는 거 전부 거의 사료작물입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작물까지 했고 남은 작물이 뭐 있죠? 안 한 것. 원예작물 조금 있다가 나머지 섬유류 작물 했죠? 그죠? 전분유 작물 했죠? 그 다음에 사료작물 했죠? 기혈류 작물 했죠? 약용작물 했죠? 그죠? 또 있을 거야. 풋거름 작물 했죠? 기름 작물 했죠? 그죠? 유류 작물 했죠? 향료 작물 했죠? 향료 작물 안 했구나. 향신료만 했다. 그죠? 향만 내는 거. 향료 작물.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예 작물로 갑니다.
원해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눈다. 첫 번째, 큰 거 여러분들 큰 거 달리는 거 과수, 그 다음 채소, 화예 이렇게 나눈다 했죠, 그죠? 과수는 통상적으로 나무를 심어 놓으면 몇 년 후에 수확하는 거죠, 그죠? 계속 이렇게 수확한다, 계속 자란다 해서 연생 작물이다 이렇게 한다겠죠. 그 다음에 채소는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눈다. 뭐와 뭘로 나누죠? 열매 채소, 그 다음 잎 채소, 그 다음 뿌리 채소. 요 세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그건 우리말이고, 그건 전문적으로 이제 할 때는 열매를 채소인데 과일 채소다 해서 과채류, 그 다음 잎은 엽채류, 그 다음 뿌리는 뿌리 근자를 써서 근채류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 안에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알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예원에는 요즘 경기가 상당히 좀 그래서 화예 산업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과거에 우리가 좀 잘 나갈 때는 화예 산업이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정말로 힘듭니다. 거기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조화 있죠, 조화. 조화가 많이 이제 실제 생화처럼 생화하고 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기도 한 게 있어요. 그래 어쨌든 이 화예 산업이 우리가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개도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앞으로 더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분류를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분류를 하고 이어서 갑니다.